1월 27일 모닝 미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는 그 외부 접속이 되어 있는 관계로, 네, 주식 전략 경제 FX 권하민 연구원 발표하겠습니다. 권하민 연구원 접속돼 있나요? 네, 들리시나요? 네, 발표해 주세요. 네. 우리나라 4분기 GDP 코멘트 드리겠습니다. 전기 대비 1.1% 성장하면서 한국은행 마이너스 1.1% 성장치를 조금 상회했는데요. 연간으로는 마이너스 1% 기록하면서 IMF 이후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4분기 기준으로 부문별로 말씀을 드리면 사실 순수출이 성장을 견인하고 최종 소비 지출이 굉장히 부진 심화된 상황입니다. 기여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투자 기여도가 조금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최종 소비 지출이 마이너스 기여도를 많이 기록한 상황입니다. 저희가 방향성을 말씀을 드리면 결국 코로나 백신 상용화 기대감 그리고 미국의 추가 개항 가능성 등을 고려했을 때 경기 회복세가 지속될 전망입니다. 결국 주력 수출국 PMI 역시 확장 국면인 만큼 순수출이 성장을 주도하는 국면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업종별 성장률도 보시게 되면 사실 제조업 같은 경우는 괜찮습니다. 다만 이제 서비스업 쪽이 이제 코로나 영향, 즉 사회적 거리두기의 영향을 직격타로 받으면서 노숙물 숙박음식, 음수업이 지금 굉장히 감소폭이 심화된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1분기 민간 소비 개선 흐름도 역시 더디게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시행되고 있는 2.5단계 거리두기가 적어도 1월 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소비 쪽 개선세는 더디겠지만 수출 주도의 성장 그림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도표 4번을 보시게 되면 저희가 생각하는 분기 기준 성장률 전망이 나와 있습니다. 저희 올해 연간으로 우리나라 성장률 2.7%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 질문 좀 드릴게요. 네. 예, 혹시 섹터별로 이렇게 좀 브레이크다운이 되어 있나요? 되어 있다면 좀 두각을 나타내는 섹터 쪽에 있는지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이제 지출 항목별 소비 투자 이런 거 말고 이제 업종별 성장률을 말씀드릴 수가 있을 텐데요. 사실 제조업 그리고 건설업이 굉장히 견조한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이제 서비스업 내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도소매나 음식, 그리고 숙박 쪽과 같은 사회적 거리두기 영향을 받는 업종들이 부진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4분기 수출이 좀 빨리 올라오면서 분기 기준으로 이제 4분기 수출 증가율이 4.5% 정도 나왔는데 제조업이 생각보다 견조한 모습이 눈에 띄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 순서 넘어가겠습니다. 외부 일정이 있는 관계로 순서를 좀 바꾸겠습니다. S&T 모티브 현대차 조성우 연구원 발표하겠습니다. 예, S&T 모티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 의견을 홀드로 지금 하향 조정을 했고요. 이제 최근 주가 상승하면서 이제 목표 주가에 도달했기 때문이고요. 추가적으로 밸류에이션 확대가 가능하려면 의미 있는 고객 다변화 같은 사업 확장성에 대한 입증이 추가적으로 좀 더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티브 같은 경우는 현대차 그룹하고 구동모터 쪽 전기차 구동모터를 지금 양분을 하고 있는데 지금 올해 생산되는 전기차 전용 플랫폼 차종 1차분 그 아이오닉 5랑 12에 대해서는 그 모비스가 자작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 S&T 모티브의 구동 모터 핵심 부품이 적용이 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이제 시장에서 이제 우려가 있는데요. 장기적으로 보면 이제 EGMP 물량이 계속 늘어날 거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이 현대모비스의 아웃소싱 정책하고 동사의 이제 원가 경쟁력이 그 현대차와의 장기 협력 관계의 근원이기 때문에 아마 2차, 3차분에 대한 수준은 이루어질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크게 이제 장기적으로 걱정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GM 볼트 쪽 드라이브 유닛도 늘어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커버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장기적으로 포텐셜이 좀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은 LG 마그나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동사가 이제 현대차 그룹 외적으로 확대를 한다면은 가장 확률이 높은 쪽은 GM인데요. 이제 LG 마그나 같은 경우가 이번에 출범을 하게 되면 관련돼서 이제 구동 모터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주력 사업으로 할 거기 때문에 이제 동사가 현대차 그룹 외로
뭔가를 사업 영역을 넓힐 수 있는 이 포텐셜 자체는 좀 약화됐다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떤 그 공급처 확대가 나타나야 여기서 밸류에이션을 좀 더 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투자 의견을 이제 더 유지하지 않은 이유고요. 4분기는 매출액은 조금 아쉬웠고요. 수익성은 좀 좋았는데 매출이 좀 아쉬웠던 부분은 환 영향, 그리고 이제 분기별로 보면 모터 쪽이 분기 성장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는데 아마 2분기 자체가 조금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익성은 영업이익률 기준으로는 10.7%니까는 수익성은 양호했고요. 세전이익 빠진 거는 이제 기말환율 영향이고요. 2021년은 매출은 한 1조 640억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지금 국내 생산 비중이 높아서 환율 영향을 좀 많이 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영업이익은 2020년 수준으로 한 907억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현대차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영업이익이 컨센보다 조금 덜 나왔는데요. 전반적으로 매출액이 좋았고, 그 다음에 좀 긍정적으로 보는 거는 원가율입니다. 지금 매출 총이익률이 4분기에 18.4%니까요. 지금 3분기랑 거의 유사한 수준으로 나왔고요. 이게 환율이 이제 많이 빠지는 과정에서 나타난 거기 때문에 이제 성공적 신차 효과가 나타나면서 나오는 선순환 효과들은 지금 계속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을 가장 긍정적으로 보고요. 영업이익이 좀 미스했던 가장 큰 이유가 이제 판관비인데, 판관비가 제가 추정한 것보다 한 4천억 정도가 더 많이 나왔고요. 거기에 한 90% 정도가 충당금이 더 많이 나왔는데, 지금 이제 아무래도 ASP가 좀 올라가다 보면은 충당금 설정 비율도 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아마 그런 부분들이 있을 텐데요. 다만 4분기 기말환율이 한 90원 정도 빠져서 충당금이 환입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거 감안하면 보수적인 회계 처리도 아마 일부 적용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서 실제 숫자보다는 내용은 더 좋았을 거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올해 선순환 효과, 그다음에 사업 구조 전환에 대한 기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주가 재평가를 계속 뒷받침할 거라고 지금 보고 있어서 계속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올해 이제 기대할 만한 부분들은 이제 제네시스 글로벌 런칭이 본격화되는 부분, 그리고 이제 3월부터 아이오닉 5 전기차 전용 플랫폼 도입이 되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사업적인 기대 요인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질문 없으시면 원래 순서로 돌아가겠습니다. 다음은 채권 전략 박민수 연구원 발표하겠습니다. 네, 채권 시장 외국인 투자자 동향 자료입니다. MMB 왼쪽 차트 먼저 봐주시면요. 외국인 투자자는 4개월 연속 만기 도래 물량보다 적게 순매수하면서 보유 잔고가 축소되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단기물 재정거래 유인을 좌우하는 스왑 포인트 효과가 연초 이후에 마이너스 구간에 머무르면서 만기 도래에 따른 재투자가 원활하지 않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올해 외국인 보유 잔고는 월 평균 3.7조 원의 물량이 만기 도래할 예정이고요. 스왑 포인트 효과는 계속해서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만기 도래 때마다 일부 자금이 이탈하면서 전체 잔고는 축소 흐름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국내 채권 시장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투자자는 70% 이상이 중앙은행이나 국부펀드 등 장기 투자자이기 때문에 이탈되는 자금보다는 단기물 대신 중장기물로 재투자되는 자금이 더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MMB 오른쪽 차트 보시는 것처럼 실제로 스왑 포인트 효과가 마이너스 반전을 시도한 작년 11월 이후에 외국인의 순매수 비중을 보면 중장기물 순매수가 의미 있게 확대된 점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국내 채권 시장에서 최근 장기금리 변동성이 우려가 되는 상황이지만 시장 상황과 무관하게 외국인은 단기물 포지션은 줄이고 중장기물 포지션은 늘려가는 흐름을 지속할 전망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크레딧 전략 홍석욱 연구원 발표하겠습니다.
네, 레버리지론 자료 말씀드릴게요. 그 뱅크론으로도 많이 불리는 레버리지론은 최근에 이제 대표적인 이제 금리 상승기 투자 상품으로 인식이 되면서 최근에 미국채 10년물이 1%를 상회하면서 뭐 좀 문의가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런 미국채 장기 금리와 레버리지론 간의 성과 상관관계는 상당히 낮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좀 어떻게 이 레버리지론을 좀 봐야 될지에 대해서 좀 적은 자료인데요. 레버리지론이 좀 금리 상승기 대표 상품으로 인식되는 것에 반해 사실 기준금리나 리보금리의 움직임과도 사실 크게 성과 상관관계가 크진 않습니다. 실제로 2013년이나 17년에 그런 금리 상승 기대로 뱅크론 사야 된다, 레버리지론 사야 된다 해서 이제 당시 이제 투자했던 분들하고 얘기해 보면 사실 재미가 많이 없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고요. 반대로 이제 과거부터 쭉 이제 이어서 데이터를 보면은 기준금리가 하락할 때도 사실 성과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레버리지론은 어떤 상품인지를 좀 다시 좀 정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레버리지론은 이 간과하는 특성은 피어 상품인 하이힐드 대비해서 변동성에 강하다라는 점이 이제 가장 핵심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미국 비우량 기업의 이제 무담보 회사채인 하이힐드 회사채랑 달리 레버리지론은 이제 담보부 대출이기 때문에 자본 구조상 구조적으로 좀 하이힐드보다 안전합니다. 그래서 시장이 좀 변동성을 보일 때 상대적으로 견조하고 성과가 견조하고 반대로 이제 위험자산 선호가 이어질 때는 상대 성과가 좀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례로 2008년부터 2021년까지 이제 13년 동안 하이힐드 대비해서 이제 2번 아웃퍼폼 했고요. 11번 언더퍼폼 했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좀 기조적으로 좀 위험자산이 좀 선호가 됐었기 때문에. 그래서 좀 결론적으로 좀 지금 이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사실 저희가 이제 하우스 뷰상 미국 좀 위험 자산이 이제 미국 주식이나 미국 하이힐드가 상반기에 잠깐 이제 쉬어간다, 조정이 있다가 다시 이제 좋아질 거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변동성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이힐드보다는 이제 상반기에는 레버리지론이 조금 더 유리할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그래서 연 성과는 한 4%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상반기에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레버리지론이 유리할 거로 예상되지만 연간으로는 아직 하이힐드가 조금 더 나을 것 같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이제 레버리지론, 하반기에는 하이힐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표 ETF로는 이제 인베스코에서 나온 BKLN ETF가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산업기업 분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필라홀딩스 이재영 연구원 발표하겠습니다. 네, 필라 4분기 프리뷰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시장 기대치에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필라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소비가 부진하긴 하지만 그래도 중국과 미국에서 이커머스의 고성장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래도 꽤 성장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큐시네트가 좋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골프를 지금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미국에서도 상당히 많이 치고 있고요. 미국의 라운딩 횟수가 10월에 전년 동기 대비 32%, 11월에 57%, 12월에 37%나 증가한 것으로 그렇게 지금 데이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기대해 볼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하고요. 이제 휠라에 대해서 좀 투자 의견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목표 주가는 64,000원에서 6만원으로 조금 하향했습니다. 하지만 투자 의견은 바이를 유지를 하고요. 조금 하향한 거는 필라의 턴어라운드가 약간 더디게 나타날 수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매출은 올해 이제 코로나 기저효과로 좀 잘 나올 것 같은데요. 비용 단에서 저희 올해 상품 라인업 강화라든지 이커머스 확대 등을 위해 좀 돈을 쓰겠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수익성 개선이 더디게 나타날 수 있는데, 필라가 지금 약간 저는 브랜드의 변곡점에 있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투자할 시기가 맞다고 생각하고요. 회사의 정책에 좀 동의를 하고 있어서 미래의 성장의 발판을 마련한다는 점에서는 좀 긍정적이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필라가 좀 쉬는 게 아까울 수는 있는데 그동안 아큐시네트가 그래도 저는 좀 많이
그래도 주가를 좀 어떻게 받쳐줄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아큐시네트 같은 경우에는 올해 이제 글로벌 골프 인구 증가의 수혜로 한 9% 정도 고성장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라가 쉬는 동안 아큐시네트가 좀 이끄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바이 의견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필라홀딩스 같은 경우는 환율이 좀 어떤 영향을 주는지, 또 환율이 주는 영향이 좀 큰지 작은지 좀 코멘트 부탁드릴게요. 저희 글로벌 브랜드여서 유로화, 그다음에 위안화, 원화, 달러화 이렇게 다 믹스가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필라 본업 기준으로 봤을 때 달러화 노출도는 한 30%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큐시네트 기준으로 봤을 때 달러 노출도는 역시 비슷하게 한 30에서 40%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달러에 노출이 돼 있어서 달러가 이제 추가로 더 약세로 진행이 된다면은 원화 기준 실적에는 약간 마이너스 요인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다음은 덕산네오룩스 고종우 연구원 발표하겠습니다. 예, 덕산네오룩스 4분기 실적은 매출액이랑 영업이익 모두 시장 기대치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4분기 패널 고객사들의 설비 가동률이 3분기 대비 상승했기 때문에 패널 출하량 증가와 함께 소재 사용량이 확대되었기 때문으로 저희 보고 있습니다. 덕산네오룩스의 이제 고객사인 삼성 디스플레이, 그 다음에 이제 중국 BOE, 티안마 등의 4분기 올레드 패널 출하량은 3분기 대비 25% 정도 이제 증가했을 것으로 저희 지금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 업체는 디스플레이 섹터 내에 장기간 구조적 성장이 가능한 업체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이유는 올레드 소재 시장은 이제 진입 장벽이 높아서 신규 소재 업체 이제 진입이 없는 상황인데, 올레드 패널 업체들 이제 증가가 기존 소재 업체들 수혜로 이어질 것으로 이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삼성 디스플레이가 소재 구조를 1년 또는 2년 주기로 이제 바꾸고 있는데, 덕산네오룩스의 소재 공급은 수년째 지속되고 있고요. 일부 소재는 이제 독점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제 고객사가 확대되는 것이 이제 확인되고 있는데요. 공시하는 분기 보고서를 이제 살펴보면 제1 고객, 그러니까 고객사 명은 이제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제1 고객 매출 비중이 15년도에 85%에서 18년도에 73%, 그리고 20년 3분기 누적으로 63%까지 이제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올레드 소재 시장 내 지배력 높다라고 이제 판단해서 성장 가시성 높다라고 여전히 보고 있습니다. 투자 의견 바이와 목표 주가 46,000원 계속 유지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풍산 변종만 연구원 발표하겠습니다. 네, 풍산 주가는 사실 이제 구리 가격에 연동되는 회사인데요. 최근에 이제 경기 부양 기대감이 계속 있고 회복에 대한 기대도 여전히 있어서 주가 상승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저희 보고 있고요. 구리 가격이 요즘에 변동성은 좀 커졌습니다. 그제는 한 7,900불 하다가 또 한 7,600불 가다가 다시 또 8,000원으로 어제 올랐는데, 그렇지만 이게 어쨌든 하락 국면은 아니다라는 거고, 아시다시피 저희 원자재 담당하는 황정준 연구원의 구리 가격 전망은 9,000불입니다. 상단을요. 그러니까 지금 8,000불이니까 1,000불 정도 더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여전히 실적 개선세는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방산 쪽은 올해 이제 중동향 매출이 1분기에 계약 종료되는 게 있어서 이 부분 감안하면 한 3% 정도 전년 대비 매출액이 좀 감소할 거라 같다는 생각인데요. 여전히 구리 가격 상승 때문에 영업이익 자체는 작년보다 14% 정도 늘어날 걸로 보고 있습니다. 4분기 실적은 영업이익 연결로 530억 저희 추정하고 있고요. 이게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실적 개선세는 지난 분기에 이어서 또 9% 정도 영업이익이 증가하는데, 이건 방산 쪽의 계절적 요인도 같이 좀 작용하고 있어서 구리 쪽 영향만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분기별로 실적 개선세가 이루어지고 있고, 내년까지도, 올해죠. 2021년까지도 실적 증가가 이어질 거라는 점에서는 저희가 계속해서 투자 의견 바이어 목표 주가 36,000원 유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SKC 황유신 연구원 발표하겠습니다. 네, 어제 오후에 그 SKC가 신공장 증설 발표를 했습니다. 그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 산업단지의 동박공장 44,000톤 신증설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공장 한 개가 22,000톤짜리고 각 공장이 11,000톤 라인 2개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1공장을 착공하고 바로 2공장을 착공해서 연달아서 2개가 나오게끔 증설을 좀 들어갈 예정입니다. 앞으로 그 2년 뒤 23년 상반기에 순차적으로 완공이 될 예정입니다. 국내 생산 설비는 지금 32,000톤 캐파가 있고요. 지금 5, 6공장 증설을 진행을 해서 22년도에는 52,000톤으로 되고, 그리고 말레이시아가 이제 증설이 되면 96,000톤으로 좀 확장이 되는 그 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 이제 사용하는 전력은 100% 재생에너지로 좀 충당할 계획이고요. 그래서 이제 아리백에 위한 전력 장기 공급 계약을 좀 완료한 상황이고, 말레이시아의 그 재생에너지 가격이 굉장히 좀 싸다고 좀 알려져 있고요. 향후 올라가더라도 장기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저렴한 가격에 아리백을 달성할 수 있게 된 특징이 좀 있습니다. 가격도 그렇게 되더라도 가격의 그 전기료 상승분이 그렇게 크지 않다. 그리고 국내에 비해서는 여전히 굉장히 큰 낮은 가격이라고 좀 보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투자 비용은 6,500억 원으로 지금 예상을 좀 제시를 했고요. 기존의 이제 현금 흐름을 주된 그 재원으로 좀 활용할 걸로 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 증설을 하면서 그 해외 공장 염두에 둬서 거기에 대한 어떤 그 매뉴얼, 모듈화를 해서 시행착오가 작게 하면서 완공이 가능하다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국내 공장 건설이 진행 중인데요. 고객사에서 일정을 좀 많이 단축해달라는 요청들이 좀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에 이제 동박 기업이 많기는 하지만 기업별로 지금 상황은 상이합니다. 지금 SKC 같은 경우는 거의 재고가 지금 거의 없는 상황이고 내년이면은 쇼티지가 예상이 되는데 그게 좀 지금 앞당겨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서 추가 증설이나 그리고 일정 단축에 대해서 요청이 좀 많이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이던스를 좀 수정을 좀 해줬는데요. 작년에 25년도 동박이 15만 톤 가져가겠다라고 했는데 이번에 발표를 통해서 19만 톤으로 약 한 20% 이상 좀 상향을 했습니다. 말레이시아 이외에도 이제 폴란드나 이제 미국 쪽도 지금 건설을 지금 알아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도 수개월 내에 추가 증설에 대한 그 가시적인 어떤 그 결과가 나올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19만 톤을 이제 가동을 한다면 대충 이제 계산을 했을 때 매출액이 한 3조 원, 영업이익이 한 6천억 정도 가능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면 일진 머티리얼스가 동박을 같이 하고 있는데 일진 머티리얼스의 캐파가 얼마고 SKC하고 이 증설에 대해서 일진 머티리얼스가 어떤 영향을 받을 수 있는지에서 고종호 연구원이 좀 발표 좀 부탁드릴게요. 예, 우리나라에 이제 크게 동박 또는 이제 전지박 업체들이 이제 세 군데가 있습니다. 예, SKC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일진 머티리얼스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솔루스 첨단 소재, 이제 구 두산 솔루스가 이제 위치해 있습니다. 20년도 올해 말 이제 캐파 기준을 놓고 보면 SKC와 일진 머티리얼스는 이제 3만 톤대 정도 수준으로 이제 비슷하고요. 그다음에 솔루스 첨단 소재는 올 연말 기준으로 1만 톤이 이제 구축이 되었습니다. 여기 이제 디자인 캐파 기준이고요. 실제 이제 가동하는 캐파 자체는 요거보다 이제 더 낮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이제 황희식 부장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SKC의 이제 장기적인 이제 캐파에 대한 계획을 이제 들으셨는데 일진 머티리얼스 같은 경우는 현재 국내 전지박의 설비 자체가 한 2만 톤 정도 이제 위치해 있고요. 그 다음에 말레이시아에 이제 10만 톤이 이제 올라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25년까지 이제 말레이시아에서 10만 톤이 올라간다고 하면 이 업체 같은 경우는 총 12만 톤 정도가 이제 구축될 수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현재 캐파에 대한 가이던스 상향 또는 추가 투자 발표에 대해서는 이제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SKC 이번 발표로 인한 일진 머티리얼스에 대한 약간 캐파적인 부분에 대한
네거티브한 요인은 저희가 충분히 이제 확인할 수 있고요. 일진 머티리얼스 같은 경우는 기존 저희 이제 계속 말씀드린 대로 실제 뭐 수율적인 부분에서 아직 캐치업이 잘 안 되고 있고 정상화가 조금 느린 시점이기 때문에 뭐 글로벌 뭐 어떻게 보면 뭐 선두업체라고 얘기하는 SKC 대비해서는 기술 경쟁력은 조금 저희는 떨어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SKC 쪽에 수요체에서 일정 단축에 대한 요청들이 최근에 좀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은 이제 전체 이제 3사에 대해서 지금 구도가 어떻게 가고 있는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구리 가격 상승에 대한 우려가 좀 있는데 사실 이 그 가격 포뮬러에 이게 연동이 된 상황은 아닌데 지금 뭐 기업 내 재고가 그렇게 별로 없는 상황, 그리고 앞으로 22년 쇼티지가 예상되는데 그게 좀 앞당겨질 것 같은 지금 분위기를 봤을 때는 충분히 이 가격을 전가하고도 지금 남는 그런 분위기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음은 해외 주시로 넘어가겠습니다. 글로벌 섹터 탑픽 변정만 연구원 발표하겠습니다. 네, 글로벌 sek터 탑픽은 저희가 이제 섹터 애널리스트들이 매달 추천하는 자기 섹터에서 가장 좋아 보이는 해외 기업을 추천하는 이런 자료고요. 좀 참고해서 봐주실 부분은, 그러다 보니까 일단 저희 그 전략 쪽에서 말씀하시는 그런 쪽하고는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 그런 이제 섹터들 추천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거는 섹터별 추천이기 때문에 좀 차이가 난다는 점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역시 뭐 시장 기대감들은 계속 경기 회복 기대, 그다음에 기대 인플레이션 상승 때문에 시장들 자체는 저희가 계속 우상향으로 좀 보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 좀 반영을 했고, 경기 민감주들 또 이번에도 새로 들어간 것 종목들에 있습니다. 뭐 태평양 항운그룹이라든가 상해석유화학, 부산철강 이런 기업들 이제 경기 회복 관련해서 넥스트라 에너지 같은 것들 넣었고요. 지금 저희가 이제 지난달 수익률 보면은 지난달 추천했던 거는 뭐 포드 컴퍼니, 그러니까 포드 자동차죠. 포드 자동차나 엑슨모빌, 그다음에 버진 갤럭틱 같은 회사들, 그다음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들이 전부 한 10% 이상 주가가 상승을 했었고요. 상대적으로 부진했던 게 나이키나 세일즈포스닷컴이나 도미니언 에너지인데 뭐 하락률이 마이너스 5% 정도 이내였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유지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 월에 신규 추천된 종목은 넥스트라 에너지, 모건스탠리, 캐털란트, 그다음에 트레이드 데스크, 막사 테크놀로지, 보산철강, 상해석유화학, 태평양 항운그룹입니다. 자료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질문 없으시면 이상으로 준비된 자료 모두 마쳤습니다.